자, 리턴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리턴하는 것은 지금 리턴이 한 개만 리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전부 다 한 개만 리턴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리턴하거나 여러 개의 데이터인 경우에 동일한 패턴이면 리스트를 해서 리스트를 리턴하거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개, 세 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트도 넘겨야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도 넘겨야 된다. 이러시면 이제 그 두 개의 데이터가 리턴해서 뭐 리스트, 콤마, 맵,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쓸 수 없거든요. 리턴해서 쓰는 것은 자바에서 리턴할 수 있는 건 한 개만 리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개이어야 돼요. 그렇게 더 이상 쓰면 오류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맵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key and value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3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맵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여기는 이제 요거는 동일하니까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은 get 맵으로 고쳐주세요. get 맵. 맵에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다가 맵 이렇게 써주세요. 맵. 써주시고요. 그럼 리턴되는 게 맵 타입이 되죠. 맵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바 유틸의 맵.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앞에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여러 개를 타입이 다른 걸 담아야 되니까 오브젝트 여기 담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자바 기본적인 자바인 거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요거 지금 사용하는 거 계속 쓰고 있는 거라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돌아가서 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한 개 만들었어요. 리스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한 개 만들게요. 페이지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뉴 하시면 되죠. 생성하면 기본값은 있습니다. 뉴 페이지 오브젝트.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생성을 이렇게 해서 기본값 세팅을 한 상태에서 요 리스트와 페이지 오브젝트를 동시에 넘겨야 한다. 리턴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와 페이지 오브젝트를 동시에 넘겨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동시에 넘겨야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이제 작성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맵을 만들어라. 맵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맵은 인터페이스니까 그냥 맵 이렇게 써주시고요. 맵 써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바 유틸의 맵. 그 앞에 스트링이고요. 그 여기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건 동일하게 써주십니다. 스트링이고 뒤에 있는 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입니다. 써주시고 그냥 맵으로 쓰면 되겠죠. 맵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그 맵은 인터페이스, 맵을 생성할 때는 클래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맵을 상속받고 있는 해시맵 같은 거 저희가 해시맵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 해시맵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시맵 마우스가 뜨더니 cannot be resolved the valu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스트링 그리고 오브젝트 가로를 닫고 new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죠? new 생성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 맵에다가 맵점 쓰시고 넣을 때 사용하는 것은 put입니다. put 키하고 밸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키는 이제 꺼냈을 때 키는 위에 거는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를 데이터는 리스트 오브젝트는 리스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 집어넣으면 되겠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맵을 넘겨요. 맵을 넘기면 두 개를 다 담았죠. 맵 안에 리스트도 담았고 페이지 오브젝트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맵이라는 거 안에다가 막 다 담습니다. 얘네들은 키가 필요하니까 키 앤 밸류에 해당되는 맵 구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에는 스트링,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 오브젝트, 뒤에는 오브젝트, 리스트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담은 다음에 맵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꺼내는 구조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get map이라고 맵을 한번 꺼내보자. 엔터 치시면 태그가 그 타입이 맨 처음 타입이 맵이죠. 그래서 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타입이죠. 리스트 요게 맵의 안에 있는 키로 이름 지어진 겁니다. 여기 리스트라고 되는 게 키로 집어넣은 이름이 요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렇게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맵 안에 키로 들어간 게 나오시고요. 키에
그 한 개 한 개 여기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여러 개 있으니까 리스트라는 거 되는 게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그냥 나오고 있죠. 리스트 안에. 그다음 페이지 오브젝트가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 안에 뭐 아이템이고 아이템 안에 뭐 이렇게 안 나오고 그 맵에다 집어넣었더니 리스트가 여러 개 이렇게 리스트가 여러 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리스트가 여러 개 나온다. 이런 거 참조해 보시고요.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오면 어떻게 나오지? 점 다음에 제이손 이렇게 해서 제이손 데이터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두 개 담겨져 있는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이름은 리스트고 배열입니다.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 배열로 나오시고요. 배열입니다. 배열로 나오시고 여기에 그 중괄호 중괄호가 데이터만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만큼 당겨진 만큼 나오고 페이지 오브젝트 그러니까 리스트와 페이지 오브젝트 딱 두 개만 나오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쭉 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이손 데이터로 나오는 거하고 XML로 나오는 거하고 지금 XML 치면 XML로 나오는 게 있는데 XML에 나오는 구조는 틀립니다. 구조가 여기 보시면 그 리스트가 맵 안에 리스트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시고요. 데이터만큼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꺼번에 그 안에서 이렇게 뭉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까지 세 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온다. 구조를 알아야 얘를 갖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먼저 해보세요. 처리를 하면서 이게 브라우저에다가 URL 치고 출력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막 써놓고 선생님 이게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출력도 안 해보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떤 구조로 넘어온다 이걸 아셔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구조로 넘어온다 이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게 어렵다. 난감하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상 이렇게 코끼리 만지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각각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상상 속에서 막 코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고 코딩을 하셔야 돼요. 예,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저희는 아작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작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내부에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처리는 됐는지 뭐 이런 것들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작스니까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동기식 통신을 해서 브라우저에 그 주소란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데이터가 오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났다, 안 났다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작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리턴되는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리스폰스 엔티티 타입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통신 상태, 처리 상태를 알려주는 객체를 한 개 만들었는데요.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통신 상태를 알려주는 그 응답한다, 리스폰스죠. 리스폰스 엔티티니까 키앤밸류로 엔티티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객체 사용해서 이제 상태도 저장하고 데이터도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넘겨주면 얘네들이 이제 상태라든지 데이터들을 잘 처리해서 사용해 볼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소드상에서 이 처리되는 것을 보시면 이제 그 리스폰스 엔티티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실 건데요. 그 겟매핑 URL 겟매핑 형식으로 이제 불러서 지금 현재는 아작스를 쓰지는 않아요. 아작스를 쓰지는 않는데 통신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통신 상태가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200번이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400번이라든지 다른 데이터 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오류에 해당되는 502번 뭐 이런 게이트웨이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긴 한데 그냥 그 예외 만만한 예외를 한 개 찾은 거예요. 찾아서 그거를 이제 출력하게 만들어 보자. 얘는 F12 눌러서 네트워크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12 누르시고 여기 네트워크이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이라는 게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세로 고침을 이렇게 F를 세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이제 데이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URL이 어떻게 됐고 데이터가 어떻게 됐고 200번 스테투스가 200번으로 돼서 정상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URL 주소란에다 쳤을 때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아작스를 이용하면 이런 게 보여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나는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틀리면 동작을 안 하는 거와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썼는데 자바스크립트에 코드를 잘못 쳤어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서 F12 눌러야 이제 빨간색 X 표시가 나면서 여기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작스 처리를 했는데 얘가 그 예외가 발생이 돼서 걔를 이제 처리를 콘솔 쪽에는 막 찍히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0번 아니고 다른 번호를 줘서 이제 다른 번호 200번이 아니고 다른 번호가 들어오면 예외가 발생이 됐다.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작스를 사용했을 때에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아작스를 쓰지 않지만 저희가 처리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파워블릭 쓰시고 파워블릭 작성해 주시고요. 파워블릭 쓰시고 리턴 타입이 리스폰스 엔티티 리스폰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가 찾을 수 있어요. 리스폰스 엔티티 되게 많네요.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걸 클래스네요. 리스폰스 엔티티 클래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엔터 치셔가지고 쓰시고요. 그 안에 데이터로 집어넣을 거를 이제 프로퍼티에 제너릭 형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안에는 이제 샘플 부여라고 이제 여기다 써놨네요. 저희는 보드 부여를 리턴해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겁니다.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체크, 통신 상태를 체크한다 이런 의미로 썼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더블로 헤이트, 그 다음에 더블로 웨이트 소점이 있는 거죠. 그 헤이트와 웨이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요. 얘네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다 여기 더블로 더블 래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헤이트 키를 바꾸요. HT 그 다음에 더블로 이제 웨이트 몸무게를 받아요. 몸무게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URL 매핑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겟 매핑을 시켰네요. 골뱅이 겟 매핑 이렇게 해서 사용했고요. 밸류에다가는 이거 그냥 받는지 테스팅 먼저 해볼게요. 밸류에다가는 이제 쌍따배 찍으시고 지금 위에다가 여기 클래스 위에다가는 슬래시 레스트라고 썼어요. 레스트 슬래시 체크 이렇게 치시면 이쪽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파람스 이렇게 써져 있는데 파람스는 일단은 이제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않고 나중에 오류가 나거나 이럴 때만 이제 쓰는 걸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 부여를 했으니까 부여 리턴하는 거 함께 찾아가셔서 부여를 생성하고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여만 담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리스폰스 엔티티에는 다른 것도 막 담을 수 있는데 부여를 제네릭 해서 부여를 담자. 여러 가지를 담으려면 그냥 이게 맵을 담으려면 맵 아니면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죠. 오브젝트 이렇게 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if 문장에 의해서 if 문장에 의해서 어떤 거를 넘길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리절트를
한번 해보자. 리절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엔티티 넘겨야 되는 요거, 넘겨야 될 타입으로 결과 이렇게 했죠. 엔티티 쓰시고 리절트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꼬르 결과에 있는 거 맨 처음에 널로 세팅하고 데이터를 잡아서 이제 써보자. if 문장 한 개 작성을 해주시고요. if 그 다음에 height가 height height가 150보다 적다면 150. 그 정상적인 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는 조금 안 좋습니다 라고 이제 그 리턴을 해주시고, 리턴할 때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이꼬르 리스폰스 지금 생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리스폰스 엔티티 쓴 다음에 그 점 썼더니 점 쓰면 이제 그 엔티티 대소문자 여기 제너리가 아니고 점 쓰시면 스태틱이네요. 스태틱으로 여기 파이널 스태틱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점 스태틱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태투스를 세팅해서 그 인티저를 스태투스인데 스태투스 HTTP 스태투스 타입을 쓰세요. 또는 이제 인티저를 쓰세요. 그 인티저 여기 있는 요 타입에 해당되는 스태투스 타입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HTTP 스태투스 안에 있는 스태투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쓰세요 라는 거라서, 여기에 이제 HTTP 여기 HTTP 스태투스 이너블레이션으로 되어 있죠. 데이터가 여러 개 중에 한 개 되어 있습니다.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그 처리된 상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쭉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배드 게이트웨이 그 배드 리퀘스트 이 정도 이제 많이 사용하겠는데 배드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쓰자라고 이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바디, 그 실제적으로 넘겨질 바디는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고요.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부여를 넘기자. 이렇게 부여를 넘겨봅시다. 넘겨서 해봅시다. 세미콜론. 그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면서요. 앞에다가 요거 바디 부여를 집어넣고 뒤에다가 스태투스를 집어넣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써놓고 스태투스를 세팅하고 바디를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중괄호 알고 중괄호 써시고요. 현재 리절트가 널이잖아요. 널에서 쓰는데 이렇게 리스폰스 스태투스 해가지고 쓰시면 얘가 생성한 다음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리절트 이꼬르 new response entity, 그 리스폰스 엔티티 해가지고 여기다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예,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부여를 앞에다 집어넣고 콤마, 그 다음에 그 HTTP 스태투스를 뒤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상태를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정상 상태예요. 정상 상태. 점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상태에 대한 것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정상 상태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OK 이거밖에 없습니다. OK 해가지고 정상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자 하시면 오류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얘는 이제 스태투스라는 함수를 바디를 먼저 쓰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깥이 가능하십니다. 바디를 먼저 써서 이제 부여를 바디에다가, 요게 바디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바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상태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형태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 쓰셔도 되고 아래 걸 쓰셔도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소스에는 new에서 쓰시고요. 뒤에 가시면 new에서 쓰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리스폰스 엔티티 해가지고 스태투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다 됐으면 리절트를 리턴한다. 리턴 쓰시고 리절트를 리턴해서 엔티티 타입을 이렇게 똑같이 리턴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위에는 이제 파라미터 변수 이름만 이렇게 받았고요. 변수 이름은 받았고, 그 URL 뒤에 뭐 파람이라는 걸 써놨는데 저는 안 썼어요. 파람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써놨는데 저는 안 썼고,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그를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 점 쓰시고 인포를 이용해서 찍을 건데요. 그 메시지 말고 이제 헤이트는 헤이트 한번 찍어 보시고요. 헤이트 이꼬르 플러스 헤이트 이렇게 해서 헤이트를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콤마 찍고 이제 웨이트 이렇게 해서 웨이트도 한번 찍어 보세요. 넘어오는 데이터가 실제로 잘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여기 파람이라고 어노테이션한 게 갭 매핑에다가 어노테이션한 게 붙여놨어요. 그냥 헤이트와 웨이트가 넘어온다. 파람스 넘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이 파람스 해서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헤이트와 웨이트가 넘어옵니다. 라고 썼고요. 저는 이게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자, 여기까지 쓰셨고요.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F12 누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체크. 여기다가 체크 이렇게 쓰시고 물음표 헤이트와 HHT 헤이트 이꼬로 180 .0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0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n 쓰시고요. weight GHT weight 이꼬로 weight는 한 180 정도 되려면 80, 90, 85 정도는 되셔야 되겠죠. 엔터 쓰셔서 보시면 일단 부여가 넘어온 거 보이시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200번이 넘어왔습니다. 200번. 그리고 콘솔에 이게 데이터가 찍혔죠. 넘어온 데이터가. 그러니까 파람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갭 매핑에서 파람 해가지고 사용되는 거는 요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변수에 해당하는 파람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동으로 집어넣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어노테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실 때에 여기 콤마 치시고요. 이게 이제 콤마 치시고 파람스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로 해당되는 것은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에서 배열이라서 중괄호 쓰시고 그 앞에 넘어오는 것은 헤이트고요. 이렇게 헤이트가 여기 요거랑 매칭시켜서 써주시면 됩니다. 콤마 쓰시고 한 개는 웨이트 쌍따옴표 찍으시고 문자열이죠. 웨이트 문자열 별이니까 웨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와 매칭시키면 됩니다. 써서 보내시면 되고 저장해서 서버가 다시 돌아오면 요거는 이제 써주셔도 되고 파람스에 해당되는 것은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변환해서 받아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달면 많이 다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써서 쓸 필요 없고 저는 안 쓰고 보통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로 거침을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키가 152야. 그래서 뭐 키 100 이렇게 써주시고 웨이트 100이니까 웨이트는 한 45km 엔터 저장하시면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데이터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502번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아까 이게 배드 게이트웨이가 502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2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처리가 잘 안 됐을 때에 보통의 경우는 배드 게이트웨이 말고 처리가 안 됐을 때 배드 리퀘스트 배드 안드바퀴 리퀘스트 이런 거 대신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accepted 되지 않았다. accepted. 근데 배드 리퀘스트 요청한 게 잘못됐다. 배드 게이트웨이 이렇게 쓰시고 배드 웨이트는 400번입니다. 400번. 배드 리퀘스트니까 겟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오류가 나거나 이제 겟을 호출했는데 겟이 없고 포스트만 있어요.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제 보통 400번 오류가 났어요. 그런 오류가 나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외에 대한 것 중에서 이런 거 쭉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파인드 찾았다. 302번이 이제 파인드 뭔가를 찾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할 때 쓰시게 됩니다. 보통은 요청이 잘못됐다, 이제 처리가 잘못됐다 이런 걸 쓰시고 이제 not found도 있죠. not accepted, extended 이제 확장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OK 말고 다른 거는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OK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 레스트 컨텐트 이런 것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숫자를 보면서 넘기시면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오면 이런 걸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예외를 꼭 맞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서 넘기시고요. 200번이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200번이면 정상 처리가 된 거고요. 200번이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200번이 아닌 경우에는 쓰자. 여기서 지금 현재 할 때는 게이트웨이 썼습니다. 게이트웨이 해당되는 배드 게이트웨이 이런 거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쓰시고요. 스테투스에다가 그냥 숫자를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1000번, 10,000번 이렇게 게이트웨이 안 쓰는 거 이런 거 넘기셔서 사용을 하시면 그냥 저희가 스테투스 안에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뭐 10,000번, 1001번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쓰시면 되거든요. 숫자를 쓰셔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정해진 숫자에 이게 서버가 다시 돌아야 돼요. 다시 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에서 오류 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번호를 선택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내가 숫자를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만들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엔티티를 리스폰스 엔티티, 리퀘스트 엔티티가 아니라 리스폰스 엔티티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셔가지고 쓰시는 걸로. 그 게이트웨이 쓴 거는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얘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숫자를 자기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처리가 되면 이런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보통의 경우는 200번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